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샬럿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샬럿이 덴버를 상대한 게 마지막 경기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샬럿 쪽에서 이런 라인업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냐면은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KJ 심슨이 포인트 가드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2라운드 출신이고 어떤 한 팀의 포인트 가드를 맡을 만한 역량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라멜로, 섹스턴, 트레맨 이런 리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많이 빠졌던 거, 그게 큰 변수였었는데, 샬럿의 약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잘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좀 이제 뽑아줄 놈들은 어느 정도 뽑아줬다는 게 있지만은, 크니플이라든지 또 밀러도 사실은 3점이 조금 좋은 타이밍이 들어간 건 있었지만 전체적인 야투는 형편없었었고, 벤치에서도 딱히 뭐 이제 맥딜리 정도 말고는 변화를 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샬럿이 그날 이제 프렌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좀 똥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덴버랑 되게 좀 끝까지 모르는 경기이긴 했었습니다만은, 포인트 가드들이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지난번에 얘네들이 맞대결했을 때 그때 샬럿이 이겼었거든요. 이것도 비교적 좀 최근이어서 꾸준하게 지금 시카고의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내일 샬럿이 이렇게 좀 라인업에 좀 하자가 있긴 하지만 시카고가 좋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좀 빡센 것 같아요. 지금 시카고가 7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 시즌 스타트가 5승 0패였거든요 이후에는 4승 14패,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시카고도 그렇게까지 막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뭐 샬럿도 시카고도 어느 한쪽을 뭐 좋게 보긴 어렵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시카고가 페이스는 여전히 빠르지만은 공격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것들, 제가 시카고는 늘 이제 주전과 벤치를 고루고루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좀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내일은 좀 허더나 도스무, 얘네들 둘 다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용 인원 자체는 꽤나 확보가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둘 다 요즘에 그냥 뭐 공격력 같은 게 형편없어요. 특히 샬럿도 라멜로가 없을 때 제가 좀 공격이 많이 망가진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일도 좀 공격에서 약세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샬럿은 좀 수비적으로는 좀 챙겨가고 있다는 게 있지만 시카고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카고가 참 이제 커리나 그린이 없는 골스한테 수비적으로 아주 꽁꽁 묶였던 것들, 91점에 그쳤었죠. 그런 경기를 보니까 참 시즌 초반에는 좀 보기 좋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업 상으로는 시카고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샬럿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3명의 선수가 없었지만 덴버 정도 되는 팀을 상대로 꽤나 잘 싸웠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을 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 결장이면은, 지난번 경기는 덴버 상대로 샬럿이 좀 잘하긴 했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아마도 시카고의 야투가 요즘에 뭐 좋지는 않아도 그전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과연 샬럿의 수비를 앞세운 이런 좀 언더 농구, 아마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우선시 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좀 뭐랄까 공격 자원들이 많이 빠진 것을 통한 팀적인 손실, 그런 것들을 우선할 거냐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시카고를 좀 더 좋게 내다보고 있기는 해요. 일단은 기준점상으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235.5로는 이게 시카고도 요즘에 공격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점수가 되게 적게 나는 편인데, 샬럿은 아마 내일도 저는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좀 양팀이 빠른 페이스로 주고받고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서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지만은 이것도 뭐 메리트는 크게 없다,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일단 여긴 맞대결이 있어요. 맞대결상 13연승을 클리블랜드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때도 아주 큰 점수 차로 승리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148대 115라는 스코어기 때문에 뭐 클리블랜드가 개발랐는데, 이날 이제 클리블랜드 애들은 선발진들이 거의 뭐 30분을 뛴 선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잘 풀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뭐 47%, 44.4%, 3점이 뭐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148점이나 낼 정도인가, 뭐 그렇게 생각은 되기는 해요. 근데 이날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야투 시도가 110회였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장을 간 것도 아닌데 클리블랜드의 야투 횟수가 아주 많았다는 거.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맥컬럼이 3점 13개 중에 6개 넣었으니까 할 만큼은 한 거예요. 사르도 17개 중에 10개. 전반적인 야투율이 뭐 엄청 나빴던 건 아닙니다. 캐니턴 같은 애들 부진하게 했습니다만은, 워싱턴이 겉보기에는 뭐 아주 뭐 망했던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클리블랜드보다 야투가 굉장히 모자랐다. 19개나 모자랐던 게 보여요. 클리블랜드가 오펜시브 리바운드 25개, 그리고 스틸을 15개나 해냈었습니다. 워싱턴은 리그에서 턴오버가 지금 가장 뭐 두 번째로 많은 편이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오펜 리바 허용도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약점을 클벌이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직전 경기 때도 워싱턴이 애틀랜타랑 붙었었는데 그날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15개 내주고 스틸을 13개나 당했어요. 그래서 맥컬럼도 좀 터지기도 하고 3점 같은 것들이 거의 40%대를 훌쩍 넘겼었는데 그랬는데도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 원인은 상대보다 야투를 18개나 덜 쐈다는 데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워싱턴이라는 팀이 상대보다 야투나 자유투를 덜 쏘면서 늘 이제 어떤 뭐 핸디캡을 안고 가는 팀이라고 했었는데 클리블랜드는 맞대결상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뭐 잘 후벼팔 수 있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블이 직전 2군 골스 커리, 버틀러, 그린 다 없었고 그런 골스한테도 야투가 총 107회 중에 37개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오펜 리바를 24개나 따고 골스보다도 슈팅을 31개를 더 쐈는데도 패배를 했다. 그만큼 야투가 정말 저점 중에서도 저점이었었지만은 그래도 워싱턴을 상대로 좀 가져갈 만한 강점이 이런 오펜 리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가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상성 면에서는 클리블랜드가 구조적으로 많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투가 조금 정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워싱턴이 내일 뭐 미들턴도 빠지고 키스퍼트, 클리발리, 알렉사르 전부 다 제가 좀 존재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레 존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클리블 상대로 뭔가 좀 균열을 낼 만한 그 수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 오늘도 지난번이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가 뭐 그때처럼 뭐 야투가 아주 잘 꽂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한 경기를 할 만한 하다. 더 많은 공격 기회 가져가고 이럴 만할 것 같아가지고 높은 이런 기준점이어도 저는 클블을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물론 클블이 요즘에 그 7경기 동안 2승 5패라는 정말 좀 시원치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 25경기 지난 시즌에 클블이 25경기 시점에서는 21승 4패였었거든요. 시즌 개막하고 15연승인가 달리면서 아주 좋은 출발이었지만은 올 시즌에는 14승 11패로 썩 좋지가 못하다. 그건 맞지만 워싱턴한테는 구조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 게 좀 생각이 난다.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야투가 좀만 정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클블 좋게 보고 또 오바 같은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일단은 내일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는 뭐 뛸 수 있다고 하고 아마 폴 조지도 뛸 것 같아요. 여전히 와포드나 우브레가 못 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직전 경기를 뭐 레이커스전에서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엔비드가 출전을 했지만은 엔비드가 야투가 21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갔죠. 지금은 레이커스가 그렇게 막 수비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여건은 아니긴 한데 뭐 맥시는 분전했지만은 엔비드가 너무 똥을 많이 쌌다. 그리고 4쿼터 때 특히 르브론이 엄청나 활약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가 패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매번 말하는 필라델피아 전체 페이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2명 엔비드나 조지가 그렇게까지 뭐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맥시가 되게 좀 큰 통나무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디애나도 물론 결장이 많긴 하지만은 전력상으로는 인디애나가 필라델피아한테 그렇게까지 막 꿀린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시카고한테 3점도 대폭발을 하면서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이제 원정 1승 10패입니다. 원정에서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바로 그 다음 경기 또 세크라멘토를 무난하게 패기도 하고 최근에 인디애나가 10경기 동안 지금 시즌 6승 18패인데 그 중에 5승을 거뒀고 패배 중에서 5패 중에 3번이 프렌이었었거든요. 내일도 7.5씩이나 받은 거는 저는 이 부분도 인디애나가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필라델피아, 레이커스에서도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건 맞고 그 전에 뭐 미러키, 골스, 워싱턴 막 다 잡으면서 잘하긴 했지만은 그 중에 또 이제 골스한테는 애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도 20점 차를 또 추격을 당한다든지 안 좋은 면모도 좀 보였던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의 프렌을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필라델피아는 요즘 좀 이제 언더 팀에 가깝다.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어느 정도 기본빵이 있는 뭐 그런 면모를 좀 내비쳤었는데 사실 양 팀이 붙으면 230.5는 원래는 좀 낮은 기준점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의 모습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언더보기 좋은 팀인 것 같고 그리고 인디애나도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하죠. 덴버나 클블한테 135실점씩 실점이 아주 많았던 그런 두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최근 5경기 동안 116실점이면 저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봐요. 뭐 언더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대결이 2번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아주 치열하긴 했었습니다. 그 트레 형이 없는 경기들이었었고 두 팀 다 좋은 흐름이었을 때 디트로이트가 이긴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맞대결 때는 이제 애틀랜타가 아마 백투백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일정이 빡셌었거든요. 그때 99대 98로 이날도 아마 디트로이트가 야투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되게 좀 피지컬적인 게임으로 언더 게임이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격차가 뭐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모습을 봤을 때 커닝게임이 물론 이제 뭐 디트로이트라는 프랜차이즈를 이끌고 있고 디트로이트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건 맞는데 커닝게임 개인의 이런 성적 같은 것들은 사실 3점이 작년에 비해서 6%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커닝햄이나 뭐 듀렌, 해리스 등등 여러 이제 좀 주전자원들 결장을 했었을 때 디트로이트 이제 벤치 파워가 눈에 띈다고 했었는데 지금 많은 애들이 돌아오고 그 전에 잘했던 애들 젠킨스라든지 뭐 폴 리드 그리고 뭐 스튜어트 이런 애들이 조금 출전 시간이 줄었거든요. 스튜어트는 여전히 많이 뛰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좀 벤치에서도 좀 약세가 많이 보여요. 특히나 홀랜드 같은 애들이 야투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디트로이트가 저는 뭐 동부 1등이긴 한데 그렇게 막 포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얼마 전에 또 덴버한테 막 엄청 비비기도 하고 제일런 존슨이 아주 훌륭한 폼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트레이 형이 돌아오더라도 팀의 중심에 이런 제일런 존슨 중심의 윙농구로 아마 개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 경기 워싱턴전에서는 3점이 39개 중에 13개 딱 이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딱히 뭐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스틸 13개와 오펜시브 리바운드 15개 이런 것들로 상대보다 야투를 18개나 더 가져갔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승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디트로이트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오펜 리바 같은 것들은 좀 이점을 보기가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디트가 홈에서 11승 1패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애틀랜타가 분전은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비벼줄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좀 모양새거든요. 아마 또 커닝햄이 굉장히 또 턴오버가 많은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가 뭐 스틸이라든지 속공 이런 것들을 챙겨갈 수는 있겠지만은 딱 놓고 봤을 때 애틀랜타가 디트로이트한테 뭐 상성면에서는 뭐 앞선다고 생각은 딱히 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 같은데 좀 피지컬적인 게임 그런 게 나올 만한 것 같다. 애틀랜타는 여전히 3점 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하지만 3점이 딱히 뭐 터지지는 않는 모습이고 디트로이트는 원래부터 3점을 많이 안 쏘는데요. 지난번에 미러키한테는 30개 중에 뭐 15개 37.5%가 나쁘지 않았긴 했는데 그전보다는 3점 시도가 조금 늘어난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근데 내일은 3점을 뭐 그렇게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트로이트는 좀 이제 페인트 존에서 많은 공격 시도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야투 방어의 내용 같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똥게임 속에서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7.5로 쉽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그냥 저는 언더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기 같네요. 디트로이트가 요즘 보이는 것처럼 동부 1등 치고는 공수 야물에서 딱히 포스는 없다. 이래서 좀 편하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유타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경기들이 라인업 변경 이슈가 좀 많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멤피스는 내일 이제 모란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나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 잘해주던 잭 이디가 내일 결장입니다. 이디나 빈스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돌아오고 나서 멤피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내일은 좀 균열이 있을 만한 날입니다. 최근에 멤피스 9경기 동안 7승 2패로 이 기간 같은 기간 동안 NBA에서 공동 2등이라고 합니다. 리바운드 비율 전체 1등, 그리고 토탈 리바운드도 1등, 그리고 상대 자유투 시도도 아주 잘 억제를 했었고요. 페인트 존에서의 이런 실점은 3등 정도로 유지를 했다. 디펜시브 레이팅도 3등이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보단 수비 쪽에서 이점이 많이 보였다는 소리인데 이 중심에는 ED가 있습니다. 이제 그 NBA에서 이제 5인 라인업 기준으로 어떤 팀 75분 이상 소화한 이런 애들 가운데 5명이 나왔을 때 어떤 팀이 가장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냐. ED가 포함된 멤피스가 1등이거든요. 빈스 윌리엄스, 카워드, 웰스, 자잭주, ED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멤피스의 라인업이죠. 그래서 그동안 멤피스 수비가 아주 잘 됐다는 소리인데 제 ED는 지금 이제 NBA 전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최소값의 이런 샘플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94.5라는 아주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하게 멤피스는 ED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96.7인데 없을 때는 122.6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멤피스의 그동안 좋던 분위기가 확실히 좀 깨질 수 있다고 보는 날이거든요. 그만큼 ED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 제가 매번 이제 모란트가 있을 때보다 멤피스는 없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사실 있으면은 도움은 될 겁니다. 자유점 빙뜨기라든지 클러치에서 강한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 인사이드를 헤집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선수여가지고 있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ED의 공백 그게 더 클 거라고 봐요. 직전 경기 유타는 뭐 이제 오크라한테 뭐 캡 찍혔죠. 그날 마카렌도 없었었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근 흐름상으로 유타가 뭐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정에서는 홈보다도 득점이 한 16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멤피스에서 ED가 없는 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멤피스가 5경기 동안 아주 좋은 수비를 펼쳐왔었고 넓게 봤을 때는 9경기 동안 굉장히 수비가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유타가 그전보다는 좀 더 공격 수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오크, 뉴욕,
브루클린, 휴스턴 아주 막 수비가 엄청 빡센 팀들이랑 만나가지고 좀 이제 공격이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114점이나 넣었거든요. 저는 유타의 공격이 조금 더 빛을 볼만한 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라인업만 봐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빡센 팀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백투백 휴스턴을 잡아낸다든지 넓게 봤을 때는 6경기 동안 3승 3패예요. 저는 이 경기는 유타의 프랜을 조금 더 욕심내고 싶습니다. 멤피스에서 ED가 빠진 거 굉장히 크게 보인다.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싶고 240.5 아마 멤피스의 수비가 이거보다는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멤피스는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유타는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속공 찬스 때는 가장 많은 속공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유타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점수도 240.5 높은 기준점이지만은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오바 보기 좋은 팀이죠. 그리고 ED가 없다는 거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댈러스 대 브루클린입니다. 자, 댈러스가 슬슬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세부 스탯들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찾아봤을 때는 이제 댈러스는 리그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꼴찌, 디펜시브 레이팅은 1등이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펜시브 레이팅 이거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한 거의 뭐 한 4.5점 가량 좋아진 수치입니다. 그래도 뭐 리그에서 최하위권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공격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안 좋게 찍히는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1등이었다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지만은 확실히 요즘에 팀적으로 좋아진 것들이 꽤나 보이죠. 제가 여러 번 라이언 네마드가 추가가 되면서 확실한 포인트 가드를 마련을 한 거 그거로도 상당히 좋아졌고 쿠퍼 플래그를 포워드로 돌리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최근에 5경기 동안 4승 1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비도 어느 정도 기문방을 해주는데 특히 공격이 많이 살아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어가지고 원래 댈러스는 페인트존 실점도 굉장히 높고 상대한테 오펜도 많이 따이는 팀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전에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게 찍히는 거고 최근에는 AD, 워싱턴 플레이가 전부 다 높이도 좋고 리바운드 능력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뭐 브루클린은 이제 뭐 데이런 샤프 같은 또 이제 클렉스턴 같은 이런 애들이 오펜 리바가 좋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리그에서도 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상성 면에서는 댈러스가 꽤나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브루클린도 요즘 확실한 좀 언더 팀의 냄새가 많이 나죠. 시즌 초반에는 상대 팀의 흐름과 좀 맞춰가는 느낌 혹은 뭐 엄청 크게 지고 있더라도 이걸 비벼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돋보인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뭐 마포주나 클라우니 특히 마포주는 3점에서 아주 뭐 좋은 효율 보이면서 직전 경기도 뉴올리언스한테 35득점 좋은 면모도 보여주고 수비적으로도 봉쇄도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뭐랄까 그날 이제 야투 편차로 3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튀는 지표를 보인다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댈러스는 좀 확률 높은 공격하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봤을 때는 브루클린의 수비로는 요즘 향상된 댈러스의 공격 이거를 좀 부담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브루클린도 언더팀이고 댈러스도 지표상으로는 언더팀이 맞는데 요즘에는 223.5는 좀 너무 낮은 것 같긴 해요. 이거는 7.5씩이나 되는 기준점은 저는 상성은 댈러스가 좋아 보이는데 브루클린도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댈러스가 클러치 게임이 아주 많은 팀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핸디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클러치 게임에서 이런 쿠퍼 플래그의 활약들 올 시즌 클러치 게임마다 총 이제 52득점으로 클러치 상황에서 NBA 전체 4등 정도로 많은 득점 뽑았고 리바운드는 같은 기간 이제 2등 정도 야투율도 아주 훌륭했다. 효율이 상당히 좋다. 클러치에 강한 선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만큼 댈러스는 또 클러치가 많은 팀이기도 하고 7.5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행승 보기 좀 어렵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뭐 상성은 저는 댈러스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본인들의 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골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요즘에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커리, 버틀러, 그리 이런 애들이 부상 이슈가 상당히 많았어가지고 제대로 돌아간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카고를 무난히 제압하는 한편 클리블랜드를 아주 뭐 잘 싸우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보다 이런 야투 시도가 30번이나 적었었는데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따이면서 야투 시도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걸 이제 수비로 극복을 했었었죠. 그전 경기 때 이제 필라델피아한테도 1점 차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1쿼터 때 30대 10으로 20점 차를 벌어졌던 거를 그거를 다 추격하고 역전까지 해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골든스테이트의 이런 세컨 유닛들이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이제 커리가 복귀를 하고 아마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은 못 뛸 거라고 하거든요. 미네소타는 뭐 앤트맨이 퀘셔업이지만은 앤트맨은 이제 시즌 내내 그동안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런 퀘셔업의 상황에는 어지간하면 잘 나옵니다. 앤트맨은 좀 이제 철광강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요즘에 일단은 미네소타가 5연승을 달리다가 피닉스한테 깨진 점
그리고 이제 골스는 이런 안 좋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최근 뭐 2연승에다가 필라한테도 잘 싸웠다. 뭐 오크라한테도 프렌 띄우기도 했었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커리가 돌아온 게 얼마나 좀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건데 지금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골스는 5경기 동안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가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이 돋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커리가 합류하면 어떨까? 디그린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골스의 주축 커리, 버틀러, 그린이 셋 다 뛰는 동안에는 점수가 꽤나 나고 수비적으로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에요. 플러스가 찍히는데 이 중에 내일 이제 그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표본이 좀 적기는 한데요. 수비는 안 좋아집니다. 커리가 있으면 확실히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에서 까먹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많이 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골스가 여태까지 잇몸으로 굉장히 잘해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땜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상대인 미네소타가 저는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경기 때 이제 피닉스한테 졌던 거 앤트맨이 40득점을 박았는데 나머지 디빈첸조, 맥다니엘스, 리드, 콜리 얘네들이 합쳐갖고 31개 슈팅 가운데 4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투가 제한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3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네소타가 참 얘네들이 마인을 받았을 땐 믿을 놈들은 아닌데 이렇게 프렌을 받았다면은 저는 그거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디그리는 골스에서 있는 내내 보여준 것처럼 수비의 핵심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커리가 나이도 너무 많고 터지는 날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좀 부상이라든지 컨디셔닝 문제 때문에 골스 왕조의 이런 좀 그림자 속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커리 중심으로 최대한 뭐 커리에 3점을 세팅을 한다든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VP 레벨 가는 거리가 좀 멀어진 커리가 그런 부담을 안게 적절한 선수인가? 저는 사실 좀 안 어울린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미네소타가 사실 골스한테 꿀릴 건 없는 팀이라고 봐요. 확실한 또 이제 커리가 또 수비에서는 좀 구멍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한지라서 이런 골스의 수비가 좀 무너질 가능성들 그런 것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가 프렘 받은 거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막연해요. 골스가 그 전까지 잘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일 한순간에 무너질 거냐. 그리고 되게 또 오랜만에 아마 홈으로 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미네소타가 원정이 약했던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이제 5할 이상 승률 팀한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극복했다고 했었었고 저는 미네소타 4.5 프렌이나 229.5로는 저는 오히려 미네소타가 지금 오바에 더 가까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스도 커리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수치는 절대 아닐 거다 그렇게 보는지라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